안녕하세요. 찌릿입니다. 오늘은 전기 기사를 취득 후에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을 해드리며 진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그 5번의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이런 좀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제 5개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대기업,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처럼 그런 사기업 쪽에 취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설계, 감리업체 취업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기 시공업체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전기연구직, 그 R&D 업종으로 취업을 하는 건데요. 하나하나씩 조금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이제 중견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전기 업무를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사무직군과 현전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무직군 같은 경우는 하는 업무가 정기적인 법적인 서류와 그리고 부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적인 부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에 따라서 서류적인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직은 기업에 따라 부르는 용어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뭐 시설, 운영, 보전, 공무 이러한 용어로 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는 업무는 대부분 정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걸로 좀 빗대어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설과 보존으로 나눠지는데요. 시설은 특고합 쪽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하게 되고요. 보존 쪽 같은 경우는 저압 쪽을 하게 됩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특고합 라인, 수변전 설비, 그리고 뭐 자동 제어, 여러 가지 옥외 변압기 이러한 것, 그리고 몰드 변압기, 그리고 기계적인 설비, 공조기, 컴프, 폐수 처리장, 냉동기 이러한 업무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 쪽 같은 경우는 조합 쪽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조합 쪽 배전반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PLC와 인버터 쪽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라인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인버터와 PLC가 많이들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전반 내부에 대한 그런 결선도도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라인이 멈추거나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서 그런 거를 유지 보수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 근무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기적인 업무로 봤을 때 크게 이 정도로 업무를 운영하고 이러한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과 공기업인데요. 공무원은 정기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공사비, 예산비에 대한 책정부터 시공 감독까지 하고요. 공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미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감독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은 빌딩이나 작은 건물에 대한 시설 관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 시설의 정기적인 업무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기업도 똑같이 사업소, 자기가 근무하는 사업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근무하는 환경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는 업무는 대부분 시설 관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국가직 공무원과 그리고 그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대한 맡아서 하는 업무가 있는 거는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큰 틀로 보자고 하면 대부분 이런 유지 관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뭐 환경에 필요한 정기적인 설비를 운영을 할 테고요. 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속해 있는 여러 사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설계 감리 업체입니다. 설계 감리 업체는 제가 조금 경험을 해왔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을 해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 엔지니어링 회사였습니다. 거기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 설계, 감리, 보호계정기 진단, 안전관리자를 토탈로 하는 이런 전기 전문 업체였고요. 이런 업체 같은 경우, 이 업체는 개인적 이 업무를 모두 다 개인이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맡아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설계를 오더 받아서 그거를 한 달 정도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설계 치고 수정하고, 그 수정한 것에 대해서 뭐 감리도 가고, 그리고 200km 이상이 되게 되면 보호계정기가 설치되니까 그 보호계정기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호계정기 진단이라는 거는 뭐 UVR, 뭐 OCR, 뭐 51, 52, 한시, 순시 이런 보호계정의 특성에 대해서 이 동작이 잘 되는지 이걸 이제 시험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도 하게 되고, 이 설계한 곳이 다 끝나게 되면 사업주가 저희한테 혹시 안전관리자로 맡기게 되면 안전관리자도 유지를 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계했던 거는 태양광을 주로 해서 태양광 설계만 주로 했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전에 근무했던 것 같은 경우는 설계, 통신, 소방, 건축, 전기, 그리고 태양광 이렇게 모두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에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설계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장까지는 안 나가고 대부분 설계만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방도 하고 통신도 하고 건축도 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자기 개인의 커리를 쌓는 것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한 3, 4년 정도 하게 되면 그래도 경력도 많이 쌓이고 자기가 어디에 이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다 자재가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시공 방법이 들어가고 어떤 케이블을 쓰게 되고 이런 공법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감리 부분입니다. 감리는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틈틈이 참여를 해서 공사가 도면과 일치하게 잘 되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혹시 전기 기준 법상 뭐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를 지적하고, 그러한 거를 뭐 시공사나 설계자나 그리고 시공사에게 전달을 해서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 참여해서 혹시 설계 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제가 설계를 해왔던 공사 방법과 상이한 방법으로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ELP 배관이 제대로 땅에서 도출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리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사용전 검사 전에 다 찾아내서 수정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전 검사 때는 같이 입회를 해서 사인도 하고 필증까지 받는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공사, 시공, 전기 공사업종입니다. 전기 공사업종에 취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자격증이 있으면 많은 대우를 해줍니다.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대우를 많이 해주기도 하지만, 자격증을 갖고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아무튼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하는 업무는 뭐 공장에 그 공사 업체가 크게 되면 큰 경우 공사건을 큰 공사를 맡게 되면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 전공이나 조공의 사람을 불러서 같이 협업을 해서 공사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때 공사업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공사를 맡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해서 시공도 하고 공사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공무라는 역할은 공무의 역할은 공사에 필요한 모두 견적을 맡게 돼서 서류적인 부분을 다 하게 되는데요. 뭐 자재라든가 인건비 그리고 산출 같은 걸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공무가 직접적으로 좀 수정도 하고 그리고 공사에 대한 어느 정도 개입도 하게 됩니다. 공무는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래도 시공하시는 것보다는 공무하시는 분이 현장을 조금 덜 가긴 하겠지만 서류적인 부분을 굉장히 더 많이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전기 연구직 R&D 업종인데요. 저는 R&D 업종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 지인이 10년 정도 근무를 했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빗대어 말씀드리면 R&D 쪽은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이 되고 자격증이 없다고 취업이 안 되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자격증과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 같이 연구직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커리를 조금 인정을 받니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그 연구 개발을 할 때 해왔던 프로젝트명을 하나하나씩 완료되면 써서 이걸 써놓으면 그런 게 다 자기 커리가 쌓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자기가 이 정도 이런 거를 해왔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능력이 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연구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뭐 정부 사업을 하는 국책 사업을 하는 기업에 가면 국책 사업을 하는 연구 개발을 할 테고 일반적으로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가서 연구직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오더를 준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자재를 연구와 개발을 하고 그 연구와 개발이 발탁되게 되면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고 납품까지 하고 이러한 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기 쪽보다는 좀 전자 쪽에 좀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보다는 전자 쪽에 많이 가깝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 개발 쪽을 직접적으로 참여해 보진 않아서 많은 경험이 있진 않지만 연구 개발 쪽도 굉장히 좀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5가지 설명을 다 드렸고 저 또한 지금도 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또 참여를 해봐야 자기가 또 나중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100%다 이렇다 저렇다 맞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조금 겉핥기식으로 말씀은 드린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업종으로 취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게 간접적으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 5가지 중에 하나하나씩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분명히 개개인에 따라서 맞는 업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